안녕하세요. 퀸여사 TV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퀸 여사님들, 자식들 다 키워 출가시키고 이제 한숨 돌리나 싶을 때 문득 이런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지금 가진 돈으로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 앞길에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자식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는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작 나의 노후가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의 가장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무거운 마음을 든든한 자신감으로 바꿔줄 아주 현실적인 지침서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 오종석 작가의 책 슬기로운 노후 독립입니다. 이 책은 노후 준비라는 막연한 숙제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성공적인 노후 독립은 단순히 돈만 많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돈, 건강, 마음 이 세 가지 기둥이 삼각형처럼 서로를 튼튼하게 받쳐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품위 있고 자유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이라는 말이 어쩐지 외롭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독립은 홀로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꿋꿋하게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독립의 기둥을 우리 퀸 여사님들의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하나씩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군으로부터의 독립,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간이 되는 기둥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건강도 마음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자는 거창한 투자 비법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가제도를 200% 활용하는 것이 노후 독립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내 연금부터 똑똑하게 챙기는 김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김 여사님은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왔지만 정작 본인이 언제부터 얼마를 받게 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나라에서 때 되면 알아서 주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슬기로운 노후 독립을 결심한 김 여사님은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리고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을 설치해 본인 인증 한 번으로 자신의 예상, 연금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확인합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조금 놀라지만 이제라도 현실을 파악했으니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몇 년간 연금을 더 납입하여 월 수령액을 10만 원 이상 높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처럼 남들이 좋다는 재테크를 쫓아다니기 전에 내 노후의 가장 기본이 될 국민연금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돈 걱정 없는 노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잠자는 우리 집을 깨워 평생 월급 받는 박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박 여사님 부부는 서울에 자가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이 집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부부는 빠듯한 연금으로 생활비를 아껴 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여사님은 이 책을 통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다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막연히 나라에 집 뺏기는 것 같아 싫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책을 통해 집에 평생 내가 살면서 내 집을 담보로 매달 꼬박꼬박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고 나중에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야 집값으로 정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집값이 올라남는 돈이 생기면 그 돈은 자식에게 상속된다는 것도요. 박 여사님은 아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엄마 아빠는 이 집을 너에게 물려주기보다 이 집 덕분에 남은 인생을 돈 걱정 없이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 그것이 우리가 너에게 주는 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자식에게 집 대신 걱정 없는 부모의 편안한 미소를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노후 독립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작은 돈을 무시하지 않는 최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최 여사님은 틱을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몸소 실천합니다. 그는 스마트폰에 걷기 앱 캐시워크 등을 설치해서 매일 산책하며 100원, 200원씩 포인트를 모읍니다. 한 달이면 커피 두세 잔 값은 너끈히 벌죠. 또한 정부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신청해서 작년 같은 달보다 전기 사용량을 조금만 줄여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는 무조건 뽑아두고 냉장고 문 여는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쏠쏠한 용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시니어 클럽에서 주관하는 공공시설 관리 일에 참여해 월 2,030만 원의 활동비를 법니다. 이처럼 큰 돈을 벌 기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절약하고 작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습관이야말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가장 현실적이고 단단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둥, 몸으로부터의 독립, 내 몸의 주인은 나다. 두 번째 기둥은 신체적 독립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남의 손에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독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낙상을 예방하는 이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이 여사님은 얼마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칠 뻔한 경험을 한 뒤로 겁이 많아졌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일상에 3가지 작은 습관을 추가했습니다. 첫째, TV를 보면서 소파에 앉아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균형 감각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둘째, 양치질을 하는 3분 동안 세면대를 살짝 잡고 한 발로 서 있기를 연습합니다. 좌우각각 1분씩 버티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잠들이던 애는 반드시 화장실과 거실의 조명을 켜두는 것입니다. 밤중에 어두운 곳을 다니다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이처럼 나는 아직 젊다고 자만하지 않고 미래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100세까지 내 2발로 걷는 신체적 독립의 초석입니다. 두 번째, 나만의 약 달력을 만드는 박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박 여사님은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여러 개입니다. 하지만 가끔 깜빡 잊거나 다른 약과 헷갈릴 때가 있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약국에서 일주일치 약 달력 필 케이스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일주일 동안 먹어야 할 약을 요일과 아침, 저녁 칸에 맞춰 미리 정리해둡니다. 자식에게 얘야, 내 약 좀 챙겨다오라고 부탁하는 대신 스스로 자신의 약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만성질환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약을 제때 챙겨 먹는 성실함이야말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막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조용한 영웅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 저축에 열심인 최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입맛이 없는 최 여사님은 밥과 김치, 나물 반찬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점점 빠져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삶은 달걀 1개를 꼭 챙겨 먹습니다. 점심에는 두부반모라도 꼭 반찬으로 추가하고 저녁에는 기름기 적은 생선 1토막이나 닭가슴살을 챙겨 먹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단백질 저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년 줄어듭니다. 매 끼니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마치 적금을 붓듯 내 몸의 근육을 차곡차곡 쌓아 미래의 건강과 활력을 담보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세 번째, 기둥마음으로부터의 독립. 자식은 내 인생의 손님이다. 마지막 기둥은 정서적 독립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내 곁에 머물다 떠나는 소중한 손님이라고요. 손님이 떠난 자리에 연연하며 외로워하는 대신 이제는 나라는 주인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실천 사례, 카톡 답장에 연연하지 않는 박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박 여사님은 멀리 사는 딸에게 매일 아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딸이 바빠 답장이 늦어지면 온종일 서운하고 불안한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닫습니다. 내 하루의 기분이 딸의 카톡 답장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침에 메시지를 보낸 뒤에는 휴대폰을 잠시 멀리 둡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내 행복의 주도권을 자식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연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만의 아지트를 만든 이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남편과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게 된 이 여사님. 처음엔 좋았지만 사사건건 부딪히고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달라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기로 합니다. 일주일에 2번 동네 도서관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과 잠시 떨어져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 사이를 더 애틋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새로운 친구를 사귄 김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김 여사님의 인간관계는 오직 가족과 오래된 동네 친구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지역 문화센터에 스마트폰 사진 교실에 등록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같은 취미를 가졌다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금세 이야기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주말마다 새로운 사진 친구들과 출사를 나가고 서로 찍어준 사진을 카톡으로 공유하며 깔깔 웃습니다. 가족이 채워줄 수 없는 삶의 활력과 즐거움은 바로 이런 새로운 관계와 도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녀는 60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종석 작가의 슬기로운 노후 독립을 통해 품위 있고 자유로운 노년을 위한 3가지 기둥을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으로부터의 독립, 몸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독립. 이 3가지는 어느 하나만으로는 바로 서기 힘든 서로 단단히 연결된 우리 삶의 지지대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나 통장 잔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참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다 가셨다는 기억과 존경심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퀸 여사님들 모두 슬기로운 노후 독립을 향한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든든한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퀸 여사 TV를 응원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